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의 현장의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의 우형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형찬입니다. 양천구 쪽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항공기 소음 이쪽과 관련해서 또 이 매우 지역에서 활동, 또 서울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국에 있는 이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형찬,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렁찬이라는 별명이 더 어울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 우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우렁차십니다. 네, 우기 때문에 성이 네. 우씨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항상 인사말을 좀 하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우형찬, 네. 우렁찬. 네. 저희가 우렁찬 함성 소리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렁찬, 네. 우형찬.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슬로건도 우렁찬 희망인진, 네. 우형찬 서울시 의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 네. 또 지역에 대한 이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예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의원님께서 방송국도 이렇게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프로듀서, PD로서 일을 시작하셨던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정치까지 가시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극동방송하고 경기방송하고 네. KDMB 세 개의 방송사를 거쳤는데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호화마트 근처에서 살았었습니다. 네. 살던 데가. 네.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철거 대책이 쭉 발표가 되면서 73년도인가 이제 저희가 철거를 당해서 이제 네. 지금의 신월동으로 오게 네. 됐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철거당했던 그 모습도 이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철거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 이제 왔죠. 거기서 네. 살면서 쭉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매일 싸우고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회에서 참 이 하층 쪽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참 어렵게 살던 분들이 네. 모여 있던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사를 두들기게 됐고 또 운이 좋게 또 방송사 생활을 쭉 하다가 언젠가는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갖고 준비를 했죠. 그러다 이제 기회가 왔고 네. 그래서 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송사에서 배운 게 좀 정치하는데 큰 도움은 됐었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런 방송국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하나하나 이제 사실 학교 생활에서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학생회 같은 걸 또 하셨나요? 학생회는 이제 민속학 놀이반이라고요. 네. 풍물패를 했었기 네. 때문에 열심히 이제 거리에서 네. 87년 87학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박종철 네. 이제 열사 네. 기 네. 60항쟁 네. 그 아래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반 같은 데 가지 못하고 네. 그러다 이제 곧장 군대 가는 바람에 이제 어떤 이제 거주지와 그다음에 네. 학교 생활, 그다음에 당시 시대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배경들이 네. 이 방송 활동까지도 이어지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참 의정 활동에도 그러한 이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삶을 가장 잘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의정 활동하는 데는 좀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고 또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는지는 또 제가 PD 생활하면서 또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요즘에 뭐 1인 매체나 또 종합편성 채널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 대형 어떤 방송사가 또 생기면서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오 의원님 보면은 이제 뭐 라디오 PD나 이런 좀 아날로그 방식의 그러한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또 요즘 세상을 바라봤을 때 좀 느낌이 좀 감이 다르실 것 같아요. 방송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요. 네. 근데 점점 이렇게 우리 복지 TV처럼 특정화되고 특정 타깃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또 정말 필요로 한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케이블 TV를 보는데 채널이 한 100개 되는데 볼 게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이 갖고 자기에게 필요로 한 얘기를 하는 방송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 서울시의회도 어떻게 보면 좀 이 방송 미디어 관련 좀 디테일한, 자세한 뭐 상임위가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회에만 있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그 서울시의 교통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의정 활동하셨는데 한 4년째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임위에서 또 그렇게 길게 하는 건 물론 의원의 또 그 자유일 수도 있겠지만 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이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가 돌아가기 위해서 물류시장이 교통이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이제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서부지역 광역철도라고 부천과 그다음에 신월동과 제 지역과 강서구와 마포 홍대를 잇는 전철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노선도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이제 지역에 버스 회사, 택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수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아쉬웠던 점은 무엇일까? 그걸 또 개선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또 하나는 이제 김포공항이 저희 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 김포공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인허가나 같은 문제는 우리 또 교통위원회에서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통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위원회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공부해야 될 점도 많지만은 정말 교통이 잘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는 털을 닦는 마음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 쪽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빨리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이 교통복지 쪽으로 좀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의원님께서 이 교통활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지에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을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뭐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들도 좀 교통상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상버스도 그렇고요, 지하철도 그렇고요.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장애계 단체의 의견도 좀 수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야죠. 그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서울에 많이는 대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또 대수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시는 그 운수 종사자분들의 처우 문제도 또 요즘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좀 주변 의원분들이랑 하셨는지요? 장애인 콜택시가 서울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도 보고요. 직접 그 운수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진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뭐 서비스가 좋아져야지 뭐 그 종사자들에 대한 뭐 처우가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좀 예산이 뒷받침돼서 장애인 콜택시를 한 번 부르면 뭐 30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이제 너무 부족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환경 같은 때 버스 정류장도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 되는데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좀 더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상버스 가격이 한 1억 이상 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에 대한 투입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서울시 의회에서 계속해서 저상버스의 증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저상버스에 대한 예산을 지난 예산에도 더 많이 넣었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 약자들,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다니시기에 아직까지 이제 보행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바꿔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좀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로에다가 뭐 불법 지정물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일단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뭐 다른 것들이 또 무단 점령을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우리 현실이고요. 그래서 교통 지도 단속 쪽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상임위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구조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구도상 이 법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좀 많이 설치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역사 같은 경우에 자주 다니시겠지만 보면은 이제 5호선 타고 내려와 도착해서 그 지상으로 나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장애계단체에서 상당히 한동안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종로상가나 그 전에 역에서 내려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건축법상 몇 도 이상의 각도가 나와야 되고 폭은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은 주겠다. 그런데 법을 위반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못 짓더라고요. 네. 이런 처음에 잘 졌으면은 이런 고민들은 없었을 텐데 처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적었죠. 네. 그래서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더 지어지는 전철들은 점점 더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제일 급한 건 이제 1호선에서 9호선인데 네. 우리 교통 약자들이 다니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달려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의원님이 또 아실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취재 중에 이제 보았던 건데 서울에서 뭐 경기권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차들이 그 목적지에 교통약자를 내려드리고 네. 다시 들어올 때는 빈 차로 네, 네. 들어와야 된다라는 예. 그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그 시간이 다른 사람한테 그 배정이 되지 못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만약에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교통약자 분들은 그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은 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장애인 꼭 필요해서 가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가 우려를 그렇게 했는지. 뭐 이제 운영처에서 이제 그런 네. 우려들을 많이 집행부에서. 하는데 예. 네. 네.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바른 생활 사나 이 도덕적인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전철도 지금 무임승차 이게 살짝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로스 손실 부분은 그건 감당을 해야죠. 네.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장애인한테만 요구를 하고 일반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손실분, 로스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건의를 하면 이제 규제와 법규, 감사원 감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 때문에 안 된다, 저런 항목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고 풀어줄 건 풀어줘야죠. 네. 그렇군요. 그 저상버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얘기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가장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상임위 활동이 이제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이십니다. 네. 그 지역이 그쪽 김포광에 가까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항공기 특별소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일단 위원회인가요? 저희 집이요. 네. 단독주택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이제 김포공항을 내려오다가 보면은 저희 집 옥상이 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바로 아래. 우리 와이프도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손을 흔들었는데 와이프는 손을 안 흔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저희 집 위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고 제 선거구 우리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을 쭉 지나서 김포공항을 내려갑니다. 네. 딱 봐서 보면 하늘에 바로 비행기 위가 보입니다. 여기. 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비행기가 아침 6시부터 법적으로는 11시까지 다닐 수 있게끔 그렇죠.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태풍 오거나 무슨 뭐 명절 때는 더 늦게도 다니죠. 예. 예외 규정 2.4분에 한 대꼴로 네. 비행기가 네. 뜨고 내립니다. 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신월 3동이라는 항공기가 내리는 바로 그 지역에서는 독서실이 없어요. 독서실을 해놓으려면 방음시설을 해놔야 되잖아요. 방음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는 아예 독서실도 없어요. 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죠. 네. 떠나요. 다른 데로. 젊은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동에 독서실로 끊고 이런 상태로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방음창을 좀 줄여줘야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뭐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겠지만 그 김포공항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떠나서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김포공항에 대한 참 이전이 제일 좋죠. 네. 네, 국가 정책상 이전이라는 부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또 이전을 한다 그러더라도 새로운 공항 부지를 찾고 하더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이전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 공항은 상존하고 있는 기관이니 어떻게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좀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비행기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떠나요. 계속. 네.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들만 항공기 소음 피해자가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쪽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영길 전 인천시장께서는 네. 이제 뭐 김포공항을 이전을 하고 그 지역을 제2의 강남으로 크게 발전시키자라는 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군부대도 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에 매달려서 있으면서 있기보다는 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의 역할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김포공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항공사를 국토부를. 네.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괜찮아요. 우리 집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정도 거기는 항공기 소음 피해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계속 피해 나가가지고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주지도 않아요. 모든 건 자기들끼리 크레물림처럼 딱 틀어주고 있어요. 네. 지역 주민들이 계속 분노하고 있고 오픈하자 하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공항공사하고 서울시 위탁기관하고 둘이서 네. 같이 측정을 했어요. 네. 측정치가 달라요. 네. 자, 너네 다른지 왜 다른지 근거를 줘라. 안 줘요. 그게 행정이에요. 공항공사의 행정이고 이게 국토부의 행정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 좀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대안을 찾는 방법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해야 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구로에서부터 양천, 강서 다 이제 끼어서 인천, 계양까지 아마 제대로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그 소음도 있겠지만 또 개발의 그 제한으로 인한 호재로서의 그 어떤 경제적인 타격도 막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비행기가 관악산을 넘어보면은 이제 관악산 쪽으로 보면 달이 3개가 보일 때도 있고 4개가 네. 보일 때도 있어요. 비행기 앞에 헤드라이트 때문에 네, 네. 쭉 내려오거든요. 네. 관악산 넘어서부터 이제 비행기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네. 금천구서부터 구로구 아주 심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양천구하고 공항 근처에 있는 강서구가 조금 심각하고 저 반대편으로 이륙할 때는 계양구, 김포 쪽이 네. 굉장히 심하죠. 네. 이 줄 따라서 이제 소음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이 소음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이게 2.4분의 1대 걸로 오르고 내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네. 우리가 화제가 질문이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네. 그 라인에 따라서 이제 재산권이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착륙하려다 보니까 높이를 제한을 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막 20층, 30층 짓는데 저희는 10층, 7층, 8층 이렇게밖에 못 져요. 항공기 소음 피해적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강서구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심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사정상 하늘에 떠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비행기 고도 부분상 15층 이상 못 짓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이 심각하게 되고 재건축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지주택, 연립주택 이런 수요만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교통 수요가 발생하지가 않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도 못 들어오고 기타 여러 산업시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철이 없으니까 또 경제시설, 산업시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드타운으로만 남아 있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지역의 그 항공기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주민들은 보통 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예. 그렇다 보면은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종합복지관이라고 할까요? 네. 노인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역에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 종합복지관, 네. 각종 복지관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이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보건 지소도 새로 만들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건 쪽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로당이 없는 곳들도 좀 있고요. 신월오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경로당도 없는데 이번에는 예산 투입을 해서 이제 경로당도 지어줄 수 있게끔. 원래 구비 사업인데 이제 11호도 지원돼서 지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뭐 마곡도 있고 목동도 있지만 네. 이 주택단지가 많다 보면은 그런 종합복지관, 노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지역 현안과 맞물려서 좀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지요? 이 버스와 지하철 제일 좋은 게 이제 지하철이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하철은 저희 현실적으로 이제 없고요. 네. 이제 마을 버스하고 시내 버스를 징편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차량마저도 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문제는 항공기 소음을 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 복지 부분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월동 13557인가요? 13457 네. 동의 이 현안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항공기 소음, 그로 인한 도시 개발의 이 네. 제한에 너무 많은 지역 발전 낭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늦춰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신월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정 3동까지 네. 항공기 소음 네. 피해 지역입니다. 신월 1, 2, 3, 4, 5, 6, 7동, 신정 3동, 신정 4동도 일부 지역 그렇고요. 깜짝 놀란 게 강서구에서도 전화가 많이 와요. 너무 시끄럽다고 도와달라고. 네. 지역에서는 의원님은 어떤 그 평을 받으시나요? 네. 일단 목소리 크고 열심히 뛰어다닌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주민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이게 의원님 명함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SNS나 특별한 어떤 소통 방법이 있으신지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찾아다니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제 네. 문자를 보냅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네. 보내고 또 일일이 오면 문자도 답장도 오면 다 캡처해서 다시 한번 네.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만나는 분들은 한정적이더라고요. 4년 다니면서 늘 네. 보던 분들만 네. 보고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새로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 행사, 뭐 동 행사, 구청 행사, 서울시 행사 다니면은 뵙는 분들을 계속 봬요. 그러면은 뵙는 분들은 잘한다, 열심히 한다, 뭐 계속 덕담하면은 거기에 자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자를 보내고 또 직접 통화를 하고 블로그를 올리고 거기 블로그에 올린 댓글을 보고 하면은 참 일 못한다, 열심히 해라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늘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그 좀 고령층이 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또 통해서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문자, 뭐 카카오 스토리, 네. 카카오톡 열심히 하십니다. 네. 아침에 네. 꼭 보내주시는 카카오톡만 이제 안부 카카오톡만 한 3, 40개가 매일 아침에 들어오거든요. 의외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초선으로 이번에 이제 서울시의회 활동을 지금 한참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바지이긴 하지만, 근데 그 한간은 좀 싸움닭이다. 네. 예, 의회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든지 다 싸우는 건 아니겠지만 그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하실 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소신 활동이라고. 이게 이제 교통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역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교통공사 관련해서 이제 비리도 있었고요. 네.
하나하나 이제 파헤치다 보면 상처를 주죠. 네. 일부 노조에서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우영찬 사죄해라, 사과하라, 네.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당당했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끝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사과문도 받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얘기를 좀 전에 하셨습니다. 이제 노조라든가 지하철 네.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또 그 지하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서울도시철도와 서울 메트로의 합병으로 인해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솔직하게 반대하셨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군요. 왜 반대를 하셨는지. 일단은 양공사가 따로 있으면서 상호 견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호선에서 4호선이 메트로고 5호선에서 8호선이 이제 도시철도인데 서로 자기네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다음 무슨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대처를 했다. 서로 경쟁을 합니다. 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서로의 서비스가 좀 나아지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호선에서 4호선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는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요. 네. 처음 메트로는 40년 전에 네. 지어졌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 좀 나중에 졌기 때문에 훨씬 시설이나 이런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갖다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내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양공사 통합이 돼서 월급도 서로 다 따로 나가요. 네. 그냥 이름만 하나. 네. 월급도 따로 나가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강한 의지로 됐는데 사실 네. 같은 당이시잖아요. 네. 그 집행부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좀 사전에 이 얘기가 조율이 충분히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의지니까요. 네. 그 의지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저는 그게 잘못된 정보가 박원순 시장께 들어갔다. 그 주변에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제가 만난 분들은 봤던 분들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집행부가 그렇게 갔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 좀 불협화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뭐 갈등이야 집행부와 의회는 언제든지 갈등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양공소가 통합이 됐으니 네. 이제부터 제대로 굴러가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인데 또 해야 되고요.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열심히 네. 다그치를 하면서 역시 바로 갈 수 있도록 네. 해야죠. 역시 우 의원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울 시민들의 안전, 특히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 같은 서울 시민이니까요. 지금도 뭐 보면은 굉장히 그 단차와의 높낮이라든가 네. 이 역사와 지하철의 그 간격이 곡선 구간에서 아직도 발이 훅 빠질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구간들이 빠집니다. 많습니다. 네. 네. 뭐 저 뭐죠? 그 유모차도 네. 그렇고요. 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이 이 서울시에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를 잘 져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계속하고 네. 이걸 해야지. 네. 이제 집행부 서울교통공사 측도 매번 하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되겠지, 이것만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짓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고치라고.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끝나면은 이제 바로 11월 1일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하죠. 들어갑니다. 그때 또 긴장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아마 지역이랑 좀 관련이 있으신 것 네. 같습니다. 각종 이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불안에 의해서 요즘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 많이 뭐 자살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서울 심리지원 이 서남권, 그러니까 강서구, 양천구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서남 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는데요. 네. 네, 그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뒷목이 뻣뻣하고요. 네. 어떨 땐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우연히 봤더니 송파에 심리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도 보고 했더니 받아서 마음의 치유를 많이 받았다, 네.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그런 댓글들도 많고요. 네. 화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있으니까 이제
강북에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 성북에. 한번 있어보자. 그럼 내가 그걸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예결위원을 하면서 네. 우리 서남센터에도 서남권에도 심리지원센터 하나 달라. 그래서 예산을 강제적으로 편성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강제로 편성을 해서 네.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게끔 해서 이제 심리지원센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언제 개소했죠? 지난 8월에 개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심리 상담도 받고 저도 한 여러 번 다녀왔는데 뭐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니 잡은 데서 심리 상담 많이 받고 여기는 이제 또 원예 심리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아, 꽃 네네. 치료. 네. 예, 네. 반려 식물로 네. 해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좋고요. 네. 손님분들이 굉장히 이게 좀 무료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직접 만나보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뭐 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가 많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아니면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 저는 사실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못 듣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가정적인 일이 많다라고만 얼핏 듣지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상담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이거 이제 뭐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직장도 좀 있고요. 직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상담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리지원 이 서남센터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양천구 신월동에 있습니다. 아, 신월동.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신월동 하면은 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네네.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산도 있고 네네. 공원도 있죠. 네네네. 큰 공원도. 그런데 아주 좋은데 그 심리지원센터가 또 있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심부에 양천구에 이제 좀 중심부 쪽인 곳에다가 이제 위치하게끔 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고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식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정식 사업으로 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대 이제 그 서울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 2달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광역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아쉬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한 거는 한 것 같은데 네.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항공기소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조금의 단초, 그러니까 공항소음 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항공기소음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고 피해 접수도 받고 제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 하나 만들어놨고 또 심리지원센터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소음이 우리 학습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예산도 이제 편성을 했고 이제 그건 이제 구청에서 알아서 집행을 할 부분이고 한 거는 많은데 아직까지 결말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항공기소음에 이제 전기료가 지원될 수 있게끔 했고 또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날 수 있게끔 하고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속 시원한 주민들이 야 저거 잘했다라는 답을 지금 못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결실을 내드릴 겁니다. 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속상한 거예요. 일단은 남들 안 했던 거 이만큼은 했지만 주민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월동에는 전철이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이게 다행히 지금 전철 노선 하나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 중단돼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것도 지금 풀어야 되고요. 할 게 하다 보니까요. 네. 아 이것도 안 했구나, 이것도 안 했구나, 이것도 안 했구나 하고 싶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쉽습니다. 내년에 또 도전을 다시 하시면 네. 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인 결실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네. 전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역에서의 그 지역에 뭐 좀 한두 가지만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까 우이 경전철도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 경전철 아니면은 이제 사실 이제 서울에 지금 지하철을 어떻게 뭐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뚫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의 어떤 그 수익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많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반길 수 있지만 이 서울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맨날 적자 난다, 부도 난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생겨야 되는 게 맞는데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승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죠. 발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이신설 네. 했는데, 경전철이요. 네. 시설은 일단 최고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버스 노선이나 택시 노선이 하나씩 편되면은 처음부터 곧장 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적자폭은 줄어들 것 같은데 적자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초기 건설비, 두 번째는 이제 무임승차.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용 인원은 예상치하고 거의 근접하게 가는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풀어야 중앙 정부에서도 과제가 지금 이제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김동연 장관에서도 네.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중앙 정부에서의 차원이나 국회에서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국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하철, 전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더 증편이 돼야 되고, 뭐 지금 뭐 신림선, 관악 신림선도 이렇게 계속 착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둘 이제 착공이 되다 보면은 좀 더 나머지 우리 좀 목동선 같은 경우는 후이순입니다. 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이 경전철 설치할 때 굉장한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사실 이제 교통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이면 차라리 저상버스라든가 버스 노선을 좀 더 적자가 나는 걸 메꾸면서라도 네. 지역에 더 거미줄 같이 촘촘히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왜 그 몇백억, 몇 조, 예를 들자면 그 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SOC 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여를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어떤 하나의 정치 술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버스가 지금 감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조금씩 감차하는. 버스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의 교통을 최대한 좀 줄여나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지금 계속 시내도 네.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죠. 네. 네, 버스보다는 또 지하철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하철보다는 사실 사회적 약자들은 버스를 많이 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이 논리가 맞지는 않겠지만 네. 경전철은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 거기 네.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제가 감히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이제 거의 막바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치를 하신 계기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정치 활동의 가정에 계신 이 사모님, 배우자의 어떤 역할, 자녀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을 꾸리고 계신지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네. 와이프가 제일 무섭습니다. 와이프가 반대하면 안 되죠. 네. 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91살이신데 처음에 출마할 때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했습니다. 예. 이제 하고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 후보할 때 이제 어머님은 그때 아셨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와이프가 처음 결혼하기 이전부터 같이 극동방송 동료였어요.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언젠간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출마한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당선되면 모르는데 떨어지면은 우리가 뭐 저축해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근데 크게 반대 안 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뭐 유세차에서 연설도 못하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꼼꼼하게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네. 굉장히 그 배우자께서 그 내조를 꼼꼼히 네. 해주신다는 얘기이신데 사모님한테 그렇게 그 선거 기간에 묵묵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이 선거를 운동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모님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여보, 늘 고맙고 감사하고 열심히 잘할게.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늘 성실하게 생활해줘서 고맙고 어머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시고요. 네, 네, 코끝이 찡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참 이 마음이 저도 참 뭉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91살이신 어머님과 함께 또 사신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뭐 복지 팁이니까 복지가 네. 아니라요. 네, 뭐 복지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좀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제 그 4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네. 바로 위에 누나하고 저하고 네. 10살 차이가 나는데 네, 네. 그 위로 이제 쭉 같이 사시고 있고 노인분들이 겪는 모든 질병이나 고통, 스트레스는 제가 눈에 옆에서 늘 보고 있죠. 네. 지금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밖에 못 나오고 계시고 예, 네. 뭐 눈이 안 좋아서 수술하셔야 되고 예. 관절약 계속 맞으셔야 되고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간병인 도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 한번 보면은 어머니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해서 제대로 어머님을 못 모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참 잘 모셔요. 늘 감사하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머님이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건 따스한 마음으로 네. 어머님을 모셔주니까 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도 잘 견뎌내고 웃으며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약자나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구성원들이 늘 따스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주면은 서로 교감을 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아무리 세상이 좀 각박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져도 막 짜증내고 인상쓰고 하는데 그런 사회적으로 좀 넉넉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좀 대통령이 돼도 힘든 건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 의원님의 또 새로운 면을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광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로 나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리가요.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도 뭐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우영찬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청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 우영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눔과 배려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